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미국의 입시 제도를 보면서 저것도 비리가 엄청 많겠다. 사람 사는 데인데 아무리 그렇죠. 미국이 제도를 백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다 하더라도 아니 맹쾌하게 그냥 시험 쳐서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이 수시 정시부터 입학 사정관 이런 게 학종이 전부 미국 거 본딴 거 아니에요? 도입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한국에 도입하기 전에는 뭐 미국 입시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은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하는 거를 보고 아예 내놓고 하는 뒷구멍 기부금 입학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없는 사람한테 장학금 준다 해서 뭐 그렇게 한국처럼 차리는 돈 뭐 부잣집 아들들 뭐 연고대니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보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있죠. 말은 이렇게 애매하게 해야지 또 확실하게 하면 또 소송한다고 지랄할까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저렇게 체육 특기생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애가 아버지가 농부인데 애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집에 부모가 그 등록금을 댈 뭐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얘는 체육 특기생으로 뭐 육상이나 뭐 야구나 농구 이런 걸로 해서 뭐 어느 날 아버지 제가 그 어느 대학에 저를 오라고 이렇게 승인 했습니다. 이러면 막 집에서 조화가 박수 치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기 특기생으로 갈 때 한국의 대부분 뒷구멍으로 특기생으로 들어가요. 미국에는 저런 게 없겠나? 미국에는 한국의 예비고사 비슷한 이 성적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그 이름 뭐라고? SAT인가 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시험 쳐서 가는데 그거는 기준이고 그렇죠. 꼭 그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특가를 했냐, 고등학교 학교에 리더 했냐, 뭐 심지어 치어 리더 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에서 생활부가 어떠냐 이런 걸 선생님이 쓰고 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사람 사는 데인데 비리가 굉장히 많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비리가 드러났죠.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비리가 이제 터졌고 연예인부터 집이 아주 부자인 법조인부터 기업인 거기도 보면 부모는 잘 나가도 자식은 또 이 꼴통들이 많아갖고 그렇겠죠. 잘 나가는 부모가 꼴통 자식을 보내려고 이 뭐요 브로커 대입 브로커를 고용해가지고 주로 방식이 어떤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이제 성적 조작 예를 들어 뭐 다양한 특기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이제 조작하고 아니면 대리 시험을 보고. 그러면 대학교 무슨 그 코치니, 그렇죠. 감독이니 운동부에 그 놈한테 돈 미개가. 돈 매기고. 그 한국에 무슨 야구부 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하고. 뭐 옛날 롯데 감독도 대입 야구 비리에 연루돼 갖고 깜빵 간 사람도 있잖아요 롯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대리 시험도 보고 성적 조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브로커랑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할 정도로 미국의 굉장히 큰 지금 어떤 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도 해야 되는 게 아닌 게 한국에는 왜 이 모양이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다르다. 미국에는 다양한 걸 보더라도 백수십 년간 거쳐서 검증이 된 제도라서 비리의 소지가 없고 공정하게 될지 몰라도 한국에는 눈만 뜨면 비리다. 이게 아니라 미국도 역시 제도가 자체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제도 자체의 문제. 사람인 이상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들킨 거는 수도 없이 이렇게 기어 들어갔을 거라고. 맞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는 대학교에 덤뿍 갖다 줘버리고 들어가고 그 쯤 안 되는 그 밑에 부자들이 저거 아버지가 저거 할아버지가 대학교에 빌딩 하나 지어줘가지고 저거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 붙여서 무슨 관 해보면 그때는 그냥 가는 거지. 그렇죠. 대놓고 그런 어떤 이제 레거시 입학이라고 부모가 이 대학 출신이면 자식한테 가산점을 줘가지고 입학시키는 뭐 그런 제도도 있고 한데 그래 이제 미국의 이번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은 어떤 이제 기회의 땅 실력대로 실력 좋은 사람이 출신이나 배경 어떤 이제 그런 다른 요소는 안 보고 실력 좋으면 뭐 대학도 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다. 이러한 자긍심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어떤 이제 뒷구멍으로 인류 대학도 저렇게 뒷구멍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적발돼 가지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위선의 일각이 무너진 거지요. 그렇죠. 미국의 정치나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한국 이상으로 연고와 뒷구멍이 작용하는가. 그렇죠.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라는 이야기는 로키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70년대 로키 이후로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는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하고 취업하는 데도 보면 다 그 부모가 뭐 금융계에 있었으면 자식 또 금융계에 넣어주고 부모가 법조계에 있으면 자식 로스쿨에 넣어주고 그 음서지 아닙니까? 그 미국도 완전히 유럽에서 이류 삼류들이 귀족을 타파하자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 똑같이 하버드니 예일이니 아이비리그 대학 만들어가 거기에서 똑같이 귀족 흉내를 내고 사는 게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귀족 꼬라지 보기 싫어서 신대륙으로 가자 했는 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종교 지도자 흉내 내고 유럽에 또 여기 와가 똑같이 유럽의 귀족 흉내 내는 게 미국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저 미국식 시스템도 한계에 이르렀다. 완벽한 제도는 없죠. 예.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는 국민들 보고는 평등하고 좋은 나라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기라고 하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저소득, 저교육, 그리고 직업도 없는 이 백인 백수들한테 왜? 아니 이 새끼들 우리 보고 미국의 주인이라고 해놓고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군대 가라 하면 저거가 전쟁 일으키면 이라크 전쟁 가가지고 죽거나 팔다리 다치고 오고 있는 집 새끼들은 아무도 군대 안 가고 없는 집 자식들만 갔다 오니까 동네는 망해가지고 거지들이 넘치고 갔다 와갖고 나는 정신병으로 맛이 간 놈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이 얼마나 웃긴가 하면 학비가 어마어마한 거 알아요? 사립대학은 몇 억씩 하는 데도 있어. 그렇죠. 그 뭐 하버드 이런 데는 4만 불인가 뭐 한 학기. 한 학기당. 아니 그것도 그 별로 허접한 거고 좋은 거 의대나 로스쿨이나 이런 데는 엄청납니다. 1년에 1억도 훨씬 더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주립대학도 저거 주 출신한테는 싼데 다른 주 출신이 그 주립대학에 가려면 또 이 주립대학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미국 대학이 돈을 다 쌓아놓고 있어. 몇 천억씩. 재정 적립금이. 그걸 갖고 뭐냐? 금융 이게 상품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총장이 유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총장 되는 줄 알아요? 돈 잘 불리는 사람이 총장 돼. 전화해가지고 듬뿍 몇백만 불, 몇천만 불씩 기부금 내라. 그래 총장이 장사꾼이에요. 전문 경영인이겠네요. 총장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교수 중에 철학과 교수나 이런 사람은 양복을 하나 사 입을 게 없어가 그야말로 그냥 셔츠 입고 강의하는데 경영학과 교수는 말이 교수지 교수는 부업이고 1년에 수입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수라도 하늘과 땅이 한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고 미국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가 호텔에서 이 메이드 한여를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가 그런데 그 애들이 평균 지고 있는 빚이 7, 8천만 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신문에서도 노지요. 지금 한국의 그 캐슬린이라고 스티븐스라고 주한미 대사를 했던 여성이 대입 비리가 한국하고 점점 미국이 닮아간다 하는 그 칼럼을 썼어요. 그래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대학을 나온 직장을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일용직으로 살아가거나 그냥 저소득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입이나 한국 대입이나 의미하는 것은 제도가 근본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면 어디서든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학력고사를 도입해서 맞습니다. 대학을 1등 뭐 하버드, 2등 예일, 3등 프린스턴, 4등 콜롬비아, 5등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까별로 또 카트라인 정하고 그래 버리면 비리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흑인이라고 몇 명한테 특혜준다. 또 저소득층이라고 몇 명한테 특혜준다. 그 뭐 소수차별 입학 전형제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생기지.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아닙니까? 그런 시험이 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특히나 이제 미국은 그래도 자원이라도 있는 나라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없고 정말 인재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려면 공정한 경쟁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미국이 이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또 그 비리 사건이 그 성대 약대 교수 그 이제 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성대에 예. 엄마가 무슨 교수죠? 약대 교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을 어떻게 저거 성대로 보냈나요? 이거는 너무 어떻게 심했더라고요. 되나요? 좀 한번 이야기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성대 약대 교수고요. 교수인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에 갔습니다. 아, 딸이. 예,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저 치과 대학원에 전문 대학원. 예, 치과가 이제 지금까지 로스쿨 같은. 예, 치과가 지금 2년을 다니고 대학을 예. 그리고 4년짜리 뭐 예. 치의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치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냐면 한 70점, 50점 정도는 정량 평가. 뭐냐 하면 뭐 점수를 보고 뽑고, 20점 정도를, 이 문제가 이제 정성 평가인데 20점이 뭐냐 하면 뭐 어떤 이제 활동들을 보고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데 그 점수는 비슷합니다. 그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을 지원할 정도면 이 점수는 비슷하고, 결국 갈리는 게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딸이 이 성대 약대 이제 교수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그 이제 동물 실험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대학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했는데 여기에 딸은 한 2번만 참가하고, 그 10명의 대학원 제자들이 막 몇 달을 달라붙어가지고 그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에 이 딸의 단독 저자로 올린 거예요. 그 논문을. 그래가지고 SCI 국제학술지에도 실리고, 그 스펙으로 서울대 의대 치의학대학원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지금 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이 그 딸이 대학을 올 때도 대학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뭐 어떤 청소년 무슨 뭐 학술 대회인가 거기에 또 그 어떤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수상을 해가지고 또 과학 특별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한 가지 사람, 과학 분야에 한 가지 사람을 입학시키는 그 전형에 지원해가지고 이제 또 명문 사립대에 입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를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스카이 캐슬에 출연시켜야 되겠다. 완전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입 제도의 어떤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집약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엄마가 대입부터 해가지고. 엄마가 뭐 성대 교수요? 약대 교수입니다. 약대 교수. 교수인데 이 성대 약대 교수 이 엄마가 어떤 이 학술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영향력이 워낙 큰 분이라 가지고 제자들이 교수가 어떤 부당한 일을 시켜도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교수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10명의 제자들이 그 실험을, 동물 실험을 밤낮 새면서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딸의 단독 저자로 올려주고.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예. 이런 부조리를 교수들이 시키는데 그 저항을 못하고 그렇게들 끌려가요? 제가 20대 때 거짓거리를 하면 앞으로 40대, 30대, 뭐 50대, 60대 맨날 사는 모양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친구 중에 대학원 다니면서 친구가 있는데 생각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여기 어떤 약대 대학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취업을,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몇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대 교수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어떤 이제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약대 이제 대학원 제자가 있다? 그러면 얘 어떻더라? 업계에다가. 아, 얘 어떻더라? 좀 제약회사를 제일 많이 가고. 예. 그러니까. 소문을 내버리면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 인생이 말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제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면 아예 내 인생 포기하고 저항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엄마를 탓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뒷구멍이 열려 있는 제도를 보고 어떤 학부모가 그 유혹을 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빨리 이 썩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성대 교수 같은 엄마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냐면요. 우리 정말 그 치의학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얘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제자시켜가 논문, 국제학술지에 실릴 정도의 논문 만들어가지고 대학원 뒷구멍으로 가버리고 무임승차 해버리고 자기는 그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 가기 위해서 온갖 학원 다 다니고 알바하면서 학원비 벌어서 학원도 다니고 온갖 밤낮 노력했는데도 그런 그 한 명 때문에 자기는 원하는 대학원을 못 가고 이런 사회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썩은 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지금 미치겠습니다. 요즘 이게 뭐 어떻게 근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길은 안 보이고 뭐 많이 힘듭니다. 요즘. 참 그 시기하네요. 네. 자, 지금 전북의 자사고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를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늘렸거든요. 예. 그런 지정도 많이 하고 네. 대폭 늘렸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희한한 정부가 뭐냐면 아무리 전 정권의 업적이라도 이게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4대강 같은 경우에도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4대강 주변에 지금 주민들이 철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지을 때 물도 될 수 있고 홍수도 안 나고 4대강 만들고 나서 훨씬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4대강 보를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어떤 환경평가에 있어서도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단지 전 정권에서 했다는 이유로 보를 뽑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도 자기 자식들은 다 자사고 보냈으면서 이제 전 정부의 업적이니까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명목상은 뭐 어떤 고교 평준화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고교 평준화라기보다는 그냥 전 정권의 업적이니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자사고가 이제 한 3년마다 이게 재평가를 받아요. 이제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점수를 확 높여가지고 그 점수에 이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사고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높여버려가지고 지금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제 전주 상산고라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이걸 좋은 학교를 왜 이렇게 없애려고 하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그런데 이제 서울의 자사고 협회에서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자사고를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어떤 기준 점수를 높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 안 받겠다 이러면서 막 시위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저는 교육만큼은 제발 좀 진실되게 좀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전 정부 업적이라고 해서 없애려고 하고 여기 이념, 정치 이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교육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근데 저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일도 아닌데 왜 거기에 관여해서 이름이 오르내립니까? 아, 지금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환 교육감이라고요. 예. 그 김성환 교육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전북 정상거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높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 협회에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어떤 그런 이제 자사고를 없애려는 만행을 취소하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자사고 없애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최고 어떤 선봉에서, 왜냐하면 서울이라 상징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제일 앞장서서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먹고 할 일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국가 중대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죽겠습니다. 예. 굳이 있는 거를 없앤다고 그것도 잘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요. 저렇게 매달려서 애를 쓰고 있고 있는 볼을 또 해체한다고 만든 것보다 더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드는데 예. 그걸 밀어붙이고 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피 같은 국민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체 복무제. 예. 그러니까 군을 안 가는 대신에 예. 지금 무슨 뭐 벤처 기업이나 예. 그런 무슨 어떤 또 공중보건에도 있고 다양한 행태로 예. 군 역할을 이제 예. 그리고 뭐 산업복무요원입니까? 뭐 예. 이런 걸로 이렇게 해왔지요. 예. 예, 근데 그 대체 복무제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정부에서는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장님도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대체 복무제도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뺀질뺀질 비리가 좀 많죠. 예. 뭐 부모가 적당히 어느 회사 하나 예. 골라줘가 친구가 하는 그렇죠, 예. 거기에 그거 나가지도 안 하고 사인, 뭐. 간 것처럼 가짜 사인했다가 나중에 들켜갖고 문제된 사람도 있고 예. 그래가 군대를 그냥 아주 적당히 때우는 사람들도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어떤 그 군을 안 가는 대신에 대체 복무를 이제 해도 군복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대체 복무면 괜찮겠지만 쓸데없는 건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상간벽지 같은 경우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에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필요하다 봅니다. 있고, 공중보건은. 예, 또 이제 해상 예비역이라고 뭐냐 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 물자를 이제 어떤 바다를 통해서 이제 날라야 되는. 예, 그런 걸 대비해서 또 대체 복무를 하는 네. 분야가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정부에서는 요걸 지금 이제 어떤 군 이제 입대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대체 복무를 없애겠다, 싹 없애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뭐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자를 신설하면서 이런 걸 없애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공중보건이라든지 해상 그 예비역이라든지 필요한 대체 복무 그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필요한 건 없애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는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아니 군 인력이 부족하면 양심적 병역 대체 거부 그걸 안 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필요한 공중보건이라든지 해상 그 예비는 이런 거는 살려 넣으면 되지. 왜 이런 필요한 그런 대체 복무를 없애버리고 아무 무슨 그 뭐니 필요도 없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를 신설해가지고 하겠다. 이러니까 그건 이렇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그렇죠, 거고 예. 그거는 그 공감대를 받기 어려운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정부 하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게. 예. 그 나라 운영을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이번에 보면 그 클럽들이 무슨 뭐 저기 이 클럽에 예, 예. 한마디로 탈세를 하려고 예, 예. 그 유흥주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예. 그냥 음식점처럼 소매점 형태로 이렇게 했다가 예. 적발이 어렵다는데 예. 아니 국세청이 세금 받는데 얼마나 뒤를 털고 다니는데 이걸 못 찾아내서 그렇죠, 예. 예?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뭐 국세청이 돈 먹었을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찾아내기 대한민국의 클럽이 무슨 수만 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딱 보면 간판 보면 이상한 형태의 간판들이 있는 데는 들어가 가지고 이 업종이 뭐로 신고돼 있나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서류 다 들고 있잖아. 그리고 한 번씩 돌아보면 예? 이름 좀 이상하거나 이런 데는 식당인지 그렇죠, 알 수 있죠, 예. 식당이 뭐 몽키 뮤지엄 이런 데가 있겠어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뻔한 건데 그걸 갖다가 안 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아니 뭐 돈을 먹었거나 아니면 뭐 봐주거나 뭐 이래가지고 안 잡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클럽마다 마약이 유행한다라는데 그것도 마약 단속반들이 뭐 연루가 돼 있든지 안 그러면 그거 불시에 덮쳐서 하면 다 잡을 건데 그렇죠, 예. 그거에 그런 식으로 마약이 유행하도록 놔뒀다라는 거는 뭐 단속 올 때는 미리 단속 온다고 다 세거나 예.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클럽에서 노골적으로 예? 마약을 타서 여자들한테 미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사정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무슨 뭐 잠복 근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클럽 같은 데 쓱 가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 막 좀 행동이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맛이 좀 간 간 사람 사람 있으면 쓱 가가지고 보고 이제 좀 혐의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불법이 있으면 잡아두고 충분히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러니까 거기가 탈세에다가 마약에다가 폭행에다가 무슨 성폭행에 온상으로 온 게 예. 경찰들이 다 유착되어서 봐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만요. 많이 벌죠. 많이 벌고 뭐 한 달에 뭐 현금 수입으로만 몇십억씩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사정 당국들이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봐주고 저는 봐준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사정 당국의 실력으로 봤을 때 의지만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예. 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예. 매출 누락 못 시키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1년 뭐 한 달에 뭐 세금 내야 될 돈이 몇십억인 이런 데가 그냥 네.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문제도 안 되다가 이제 터지고 난 뒤에야 시끄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고. 근데 지금 윤규건이라고 거기에 지금 문정권에서 예. 그 아주 핵심적으로 비리를 다 저지르고 다닌 것처럼 보이고 예. 문정권의 이 비리를 감춰주는데 또 적극적으로 우리들 병원 같은데 역할을 한 이 사람은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특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검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사정기관이 뭐 역대 어디 정권이든 이제 그 권력의 시녀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현 정권의 어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전 상설 특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아니 지금도 예. 법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특정한 걸 법을 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특검도 있고 예. 지금 상설 특검 법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야만 합의하면 예. 특검을 할 수 있어요. 아, 예. 여야만 합의만 하면. 예.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요. 합의가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특검 법안을 법으로 통과 안 시키더라도 예. 지금도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하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특검을 해가지고 밝혀야 되죠. 지금의 어떤 현 정부의 검찰은 좀 믿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종배 대표 예. 나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네.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